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조금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약간 기술적 매매와 더불어가지고 우라노스의 매매 필살기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9시 방송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좀 부담감도 있습니다. 지난 시크릿 노트에 제가 또 시청률 1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저를 사랑해 주신다라면 이 더킹 방송에서 저만의 노하우,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해왔던 매매 필살기까지 전부 다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이번 더킹 방송도 시청률 한번 1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러면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잠시 뒤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강의에 이어가지고 또 종목 상담까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내 종목이 지금 좀 긴급 상황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9-0294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급한 거부터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라노스의 첫 방송, 더킹 방송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킹 방송을 또 이렇게 첫 출연하다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정말, 뭐랄까요. 이 가슴에 또 벅차오릅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좋은 내용과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018년 또 계좌를 살찌우게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라노스가 또 이 더킹, 정말 말 그대로 더킹입니다. 왕의 뭐랄까요? 왕의 종목, 왕의 매매 기법, 시청률 1위 전문가의 또 비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정말 뭐 무서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마냥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불안함이 좀 드시나요? 글쎄요. 정말 지금 너무나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 번쯤은 되물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수가 정말 무섭게 올라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한 번의 조정 또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 또는 하락이 나올 것인가?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화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우리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죠. 26일부터 배당락이 된다라면 배당날 이후에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다. 결국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나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지수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초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마냥 지수가 올라가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은 결국 시장의 근본적인 건 수급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인데, 글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 15조 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악재 없이는 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4분기는 항상 매년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 자, 오늘 좀 이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면. 자,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한국의 증시가 워낙 싸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다라고 판가름하면서 지금 한국 관련된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시아 국가들, 뭐 중국이나 일본, 뭐 여러 나라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관련된 펀드에 자금 유입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7천억 가량 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상당히 뭐 긍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북한에 대한 리스크도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번 주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이라는 날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태어난 옵션, 선물 이런 물량들이 청산이 되는 날인데 보통 옵션 만기일에는 지수가 한 번은 출렁거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출렁거릴지 아니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수가 상승할지는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선물이 계속적으로 매도 폭탄이 나오고 있고 이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를 잡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방을 바라보는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하방으로 바라보는 포지션이 아직 덜 정리됐기 때문에 이번 주 주 초반에 선물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돼야 되고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 조금 대량 매도가 나와야지만 시장은 하방 압력을 좀 털고 만기일 이후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이 수급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기관들까지 오늘은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뭐 상당히 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차익을 잡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뭐 내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날입니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룰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뭐 내일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9일 바로 내일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매년 열리고 있는 1월달 국제가전박람회가 바로 내일 개최됩니다. 자, CES라고 하죠. 보통 이 CES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벌써 지난 5개년 동안 CES 일정에 맞춰서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자, 이 중소형주들의 CES 전후에 퍼포먼스를 보게 된다면 보통 주식시장 상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로 내일 CES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재차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종목도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잠시 뒤에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말 내일도 중요하고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마 조금 변화가 있을 그런 한 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주에 맞춰가지고 또 우라노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또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만 준비 잘 하신다라면 저는 1월 달과 2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계좌 살찌울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코스닥 증시의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관들이 사실 코스닥 바로 좀 정책,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지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정부 측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잡고 있으나 과연 목요일 날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인가 요거 한번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과연 기관들이 코스닥 정보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들을 살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종목을 사지 새로운 종목을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아니라 기존의 국민연금과 그리고 투자 신탁이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있었는가, 요것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 투자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를 좀 던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낙일 이후에 이상하게도 프로그램 매도라고 하는 금융 투자 기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물량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매도를 던졌었고,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ETF 관련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가 거의 대부분들이 쏟아졌다라면 이 물량 또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금융 투자에서 매도를 했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가? 아마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발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1월 달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고 정책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 수급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요거 체크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1월 달과 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찬가지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1월 9일 날 2018 CES가 바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1월 달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바로 테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적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CES가 1월 5일 내지는 1월 9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지난 2017년에는 CES에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또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6년 CES에서는 혹시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가상현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초대받지 않았던 페이스북의 창립자가 CES 행사에 나타나서 가상현실 관련해서 VR 이 기어를 쓴 다음에 와, 가상현실이 최고다 라는 말을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요, 나무가, 레드로버 이런 종목들이 50% 80% 이상의 시세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CES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미리 한 달 전부터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CES 일정이 끝나고 나서 이 행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도 또 한 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당장 개최라고 할지라도 이 행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미래 기술이 더 부각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바로 5G를 탑픽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글쎄요, 지수가 하락할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지수가 하락 나오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통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리드가 있고요, 에이스테크가 있고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5G 통신 장비 업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 지난 12월 동안 글쎄요,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한강통신이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끝일 것인가? 저는 이제서야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하고자 하는 게 2019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이제서야 점점 매출, 실적이 늘어갈 부분이고 이제서야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봅니다. 5G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통신 관련된 종목들, 뭐 SK, KT, LG U+, 나중에 뒤에 뭐 2019년이나 2020년 때쯤에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많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5G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국 그동안 제가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에서는 이런 이슈와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다라면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꾸려가면서 첫 번째 종목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5G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가 바로 대한강통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대한강통신의 주가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이 바로 이제 그 5G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의 통신 장비 업체로서 광섬유를 좀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5G에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게 광섬유인데, 이 광섬유 케이블이 있어야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이용했던 4G나 광역 LTE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발빠른 통신이 이루어지고 훨씬 더 이용하기 좀 간편한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있던 케이블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케이블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대한강통신입니다. 광섬유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이 종목의 실적 또한 증가를 하는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난 11월 달,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크릿 노트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11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1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103%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자,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솔직히 해서 잡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운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자,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급등의 단서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사실 뭐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시장의 중심주로 좀 역할을 했었는데 9월 달 이후에는 좀 이상하게도 과도한 하락이 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꽤 길게 나왔었는데 잘 보시면 또 희한합니다. 보시면 이 10월 달에 희한하게 121선을 지지받으면서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다는 요 캔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상하게 121선,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는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앞전에 들어온 매수세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주가를 어떻게든 방어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구간대 대비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거래량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승하다가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121선 구간대와 61선을 뚫지 못하고 이 구간대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죠. 상승을 할 법 싶으면은 거래량이 부족하고 또 상승을 시킬 법 하면은 거래량이 부족하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 저항대 3,700원대를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면서 결국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들어준다.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상한데 보통 지지 라인 대와 저항 라인 대, 그러니까 추세 매매라고 하죠. 지지 라인 대와 저항 라인 대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박스권 횡보다. 자, 이런 종목들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앞전에 저항대, 그러니까 3,700원 구간대, 3,700원 구간대를 뚫지 못하면서
매수세가 동반이 못 됐지만 이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가 그리고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 그거야말로 뭐다? 임팩트다. 자, 바로 이런 자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난 11월 14일 날 바로 전고점을 좀 뚫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임팩트 구간. 요런 자리가 급등의 초입 시세라는 겁니다. 자, 삼중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다. 자, 보통 요런 구간대가 무엇이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고 의외로 이런 자리들이 기관 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자, 정확하게 보면 자, 요 위에 구간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인데 그동안 없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앞전에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세 없죠. 2달 동안 매수세가 없다가 정확하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 바로 임팩트 구간. 이런 구간대에서 바로 상승의 초입을 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대 공략만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죠.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상승의 급등을 달리게 되고 이런 구간대 보통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추세적으로 지지를 재차 확인을 하면서 계속적인 급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구간대 잘 공략을 하시면 보통 단기간적으로도 뭐 3, 40% 이상씩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대한강통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고 중간중간 또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고 조정을 줄 때는 또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올라갈 때마다 좀 강한 거래량 동반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첫 번째 매수, 임팩트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들어가셨다가 외국인들이 앞전 매수세 대비해서 이탈이 안 나온다라면 계속적으로 홀딩 갖고 가시다 보면은 그렇죠. 지금까지 103%의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 지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크릿 노트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앞전에 매수세가 이탈되는 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 정도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으나 앞전의 매수세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나가진 않았죠. 그리고 그 뒤에 후파동으로 훨씬 더 많은 또 외국인들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거침없이 매수를 해서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보시면 충분히 정말 내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캘핑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보통 시장 중심주,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는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수급이 확 들어오는 종목들로 크게 먹는 매매를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매매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계좌를 살찌우려면 물론 단기 매매, 스캘핑 매매 여러 가지 매매가 좋겠지만 저는 정말 시장 중심주로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요.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을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좀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자, 솔리드라는 종목, 요것도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5G 관련해가지고 장비 업체입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는 펜텍이라는 또 유명한 기업이었죠. 이 유명 기업을 인수를 했다가 사실 펜텍이라는 기업이 워낙 적자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사실 매각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요인을 했었던 게 지난 9월달과 10월달이었는데 이때까지는 5G의 상승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펜텍이라는 기업을 매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종목이 9월, 10월 달을 넘어서 11월 달, 12월 달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5G 관련된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 솔리드가 5G 관련된 종목인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급등의 시세 초입 구간 바로 나옵니다. 자, 어느 구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달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지난 10월 달에 한번 조정을 주게 됩니다. 자, 조정을 줬는데 요 구간대에도 희한하게 앞전 대한광통신과 똑같이 장기평선 121선 그리고 수급선 61선까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상승을 했다가 자, 여기 보시면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이 부진하니까 조정을 주게 되고요. 조정을 줄 때 거래량을 감소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했다가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또 조정을 주게 됩니다. 근데 또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거. 자, 요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지지라인대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을 갖게 되면서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를 또 늘려가면서 상승을 시키게 되는데 요 구간대에서 역시나 삼중바닥을 만들고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앞전에 이 저항대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대가 또 이 수렴 삼각형 패턴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수렴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잘 보시면 직전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650원대를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23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요. 요 구간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중바닥을 만들고 앞전 저항대를 어떻게?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직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때. 바로 이런 구간대가 임팩트 구간이다. 자, 이런 구간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바로 상승의 초입을 노리게 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런 자리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자리들 좀 공략을 한다라면 충분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대가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직전 저항대를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추세를 높여가면서 N자형 패턴 형식으로 좀 주가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들이 앞전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면서부터 유입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탈이 안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단기 시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갖고 가면서 시장 대비 바로 큰 수익률을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도 앞전에 대한광통신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가셨다라면 충분히 뭐 50% 이상, 80%까지도 좀 도전해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저항과 지지 라인대를 확인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는 패턴, 매집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고점을 뛰어넘을 때.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수급이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넘을 때가 바로 임팩트 구간대다. 이런 자리들이 바로 급등의 상승 초입을 노려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대한광통신, 솔리드 정말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5G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제서야 정부 정책이 직전 연도에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라면 이제는 이 정부 정책이 하나하나 세분화될 거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G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번 CES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는 또 평창 올림픽 때 또 역시나 5G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리드,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서 저는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패턴의 종목들, 상승 초기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대. 자, 위에서 분명히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구간대가 만들어진다면 2차 매수 구간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말고 또 한 종목을 예시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또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5G 장비 업체입니다. 자, 보시면 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참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페이스가 나옵니다. 자, 지난 7월 달과 8월 달, 9월 달까지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상하게 10월 달에 가만 봤더니 요 구간대에서 횡보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횡보를 하면서 이상하게 횡보를 하면서 주가를 못 올리다가 61선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앞전에 이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요 구간대에도 음봉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3,500원을 어떻게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이건 결국 그러니까 계속 개걸음으로 횡보하고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았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모이다 보면은 바로 한 방에 쏘는 자리. 자,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에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다가 앞전 저항대 구간이 어디였다? 바로 4,000원이었습니다. 요 4,000원 구간대를 뚫지 못하다가 이 4,000원 구간대를 딱 뚫는 게 정확하게 지난 11월 21일 요 구간대에서 앞전 저항대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가 임팩트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를 공략을 하셔야 충분히 단기간적이든 장기간적이든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앞전 저항대 뚫고 올라간다고 거기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메이저 수급의 유입 유무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역시나 당일날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역시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기관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이런 구간대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구간대가 포착되는 순간 바로 주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을 나오게 됩니다. 자, 상승을 나오다가 앞전 저항대를 지지받는 순간 재차 상승을 노리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2차 임팩트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대 만약에 첫 번째 구간대를 놓쳤다 2차 구간대라도 잡으셔야 충분히 어떻게 된다고요? 30% 50% 종목짜리를 이런 저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서 갖고 가면서 시장이 하락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간에 이런 자리들 충분히 공략하시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건 바로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직전 저항대 돌파 나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임팩트 구간 계속 좀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저는 이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시세가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개별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 초기에 이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이런 매매 패턴을 계속적으로 익숙하게 좀 매매를 하시면서 그래야 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 패턴에 부합하는 종목, 그러니까 앞으로 임팩트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이 패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정말 긴급 상황인 종목들 점검을 할 시간이죠. 자, 상담에 앞서가지고 또 전화 고지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내 종목이 급하시다. 정말 지금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또 시간 안에 많은 분들 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어떤 종목들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있나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조금 시간을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냐? 33,800원이네요. 오늘 그러니까 종가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33,800원에 비중 50%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자,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코발트라는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코발트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발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종목도 역시나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좋고 앞으로도 전망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상당히 뭐 많이 올라왔죠. 사실 지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나실 겁니다. 시크릿 노트에서 제가 어디에서 소개시켜드렸죠? 지난 11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앞전에 하단에 내려오다가 결국 장기 평선 121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중바닥을 만들면서 박스권 횡보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저점을 다지다가 전고점, 이 박스권 구간대 횡보하다가 어떻게 된다? 전고점을 딱 뛰어넘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는다? 바로 여기가 임팩트 구간이다. 임팩트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 최대한 저점에서 안전하고 크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는 거죠. 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때고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5일선이 만약에 이탈되는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굳이 잡아드린다라면 29,000원을 손절가 잡고 계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되 상승폭이 그래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상당히 월봉상 최근 몇 년도 동안에 신고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조금 더 올라갈지라도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손절가만 29,000원 잡으시고 조금 더 보유하고 가시다가 약수익으로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볼까요? 정말 뭐 많은 종목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티슈진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S맥, 대아TI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1,821원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 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까? 과거에 새만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새만금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쪽에 있는 또 관련된 뭐 기업,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공장이 있는 기업,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테마로 엮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테마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는 주가가 하락 나옵니다. 주가가 하락 나오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뭐 역시나 그러니까 대선 때나 보통은 이제 뭐 새만금 이슈가 움직이면은 당시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지만 그 이슈가 없으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난 5월 달부터죠.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대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씩은 뭐 물론 급등이 나오지만 실적도 없는 뿐더러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추세를 회복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역시나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종목을 샀던 사람들이 계속 추가 매수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올릴 만한 모멘텀, 뭐 펀더멘탈 없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종목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어느 구간대에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앞전에 지지를 받는 구간대는 1650원입니다. 1650원이 만약에 깨지실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매 정리를 하셨다가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앞서 뭐 박스권 횡보하다가 급등 나오는 종목 또는 5G 관련된 종목으로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1650원의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횡보하다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올지라도 아마 저는 이 60일선인 1800원 구간대까지가 아마 좀 시세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가 1650원 잡으시면서 차라리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뭐 다날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는데 다날이라는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6,800원에 매수가 20원입니다. 20%입니다. 자, 다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6,800원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제가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다날이라는 종목을 제가 시크릿 노트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가가 6,800원이 최근 연도에 없는 거 보면 지난 2016년에 매수를 하셨다가 아마 고점에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16년 지난 8월 달 요때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이때 이후로는 테마가 끝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다날이라는 종목은 역시나 뭐 결제 관련된 종목이라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해서 결제율이 높아진다라든가 뭐 VR 게임 뭐 이런 정도의 테마가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테마가 없으니까 그동안 주가가 가지 못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 시크릿 노트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건 바로 가상화폐 때문에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4,500원 종목이 이미 6,300원까지 왔으니까 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슈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움직일 수 있겠으나 아마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자, 요 매수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직전 정고점까지보다는 아마 한 6,000원 구간대까지 단발적으로 좀 노려보신다라면 충분히 손실을 낮춰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절가는
5,27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5,27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역시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테마 종목들이 조금 많습니다. 자, 저는 이 테마 종목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만 테마 종목들은 단발적 시세 이후에는 급락이고 그 뒤에는 주가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5G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종목들 어떻게 된다고요? 초기에 급등의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박스권 횡보하다가 정거점을 뛰어넘을 때, 임팩트 구간이 나올 때 그런 자리에서 매수 공략만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분명히 메꾸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종목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시장 대비해서 상승 초입 구간이고 앞으로 2018년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매수 맥점 구간대가 나온 종목을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나는 아직까지 지금 계좌 손실에 있는 상태다. 또는 2018년 지금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소외됨을 느끼고 있다. 또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매매 기법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라노스의 더킹 방송 첫 방송이었는데요.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매매 기법과 정보들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